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있으면 은퇴민에 갈 수 있냐, 얼마 정도 있으면 멕시코에 살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고 가족 형태나 이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억이면 된다, 딱 이런 금액은 누구나 말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1년간 제가 쓴 생활비를 바탕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멕시코 메리다에 살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고 1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예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연간 비용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한 80만 원 정도였고, 멕시코 평균 임금에 비하면은 되게 비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인데요. 여기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IMSS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대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신에 IMSS 지정 병원만 가야지 된대요. 그렇게 되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는 그냥 사설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올해 다시 갱신을 하면서 16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점점 매년 오를 것 같은데,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살면서 병원 가는 일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보험을 드는 스타일입니다.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어요. 이번에는 차를 사면서 대리점에서 이제 브로커가 플레이트 받아주고 하는 거를 대신 해줬는데, 그러면서 2,600페소를 냈어요. 차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2년마다 한 600페소 정도를 내서 그거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부동산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내거나 할 때 1월에 내면은 뭐 10% 할인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부동산세를 1월에 내면 30% 할인, 2월에 내면 15% 할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다섯 번째로 신탁 비용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외국인 명의로 살 수가 없어요. 뱅크트러스트 신탁은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좌 오픈 비용이 따로 있고 매년 이용료를 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을 12개월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월 4,728페소 정도? 이번에는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전기세를 9월 달에 한번 내봤어요. 그때 한 1,400페소 정도였는데, 여기는 전기세를 2달에 한번 내고 여름에는 할인이 되고 여름이 아닐 때는 좀 전기료가 오르고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내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값은 저희는 지금 물값을 안 내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아예 물값을 안 내는 지역도 있고 내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는 내는 지역이긴 하나 제가 살고 있는 레지던스 회사가 여기 수도회사랑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물값을 안 내는 걸로. 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주택에 살고 있어서 각 집마다 가스 탱크를 사람을 불러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2월 달에 입주하면서 풀로 채웠을 때 1,900페소 정도. 저희가 지금 가스를 쓰고 있는 부분은 가스레인지랑 빨래 건조기 리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TV 같은 경우는 삼성 TV 자체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그 채널이 좀 늘어나요.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399페소짜리 상품, 속도가 30메가짜리인데 제가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예요. 관리비는 매달 2,100페소 정도를 내고 있는데 레지던스마다 관리비가 다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약간 관리비가 높은 수준이에요. 핸드폰은 저희는 그냥 유심칩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다음은 매달 들어가는 실제 생활비. 이거는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산만 잡아놨어요. 일단 약간 엔겔 지수가 높은 가구예요. 생활비의 절반은 한 식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순수한 식비는 아닐지라도 마트에서 쓰는 비용을 그냥 10,000페소로 잡고 있고요. 주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채울 때마다 1,000페소가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생활용품 총 18,000페소로 생활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아까 연간 들어갔던 비용을 다달이 나눈 것과 월 고정비와 월 생활비를 합하면 15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나옵니다.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관리비를 빼고 렌트비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썼는지 확인해 볼게요. 2월 달에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좀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월 달부터 이제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만 페소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달이 있고 적게 쓰는 달이 있고, 저희가 2월 달부터 11월 현재까지 쓴 비용이 1,34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민 오기 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든다 그런 것들을 소문으로만 듣고 와서 실제로 정말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들까? 그 정도의 금액으로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고,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서울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실제로 이민을 오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가능한 10%에서 20% 정도의 여유자금을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공개한 생활비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번 예산을 책정해 보세요. 그러면 은퇴 이민 자금에 대한 감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